우리같이 자극적이지 않은 채널이 잘 없어요. 이렇게 본연의 맛을 살리는 채널이 잘 없거든요. 네, 건강한 사회를 위한 대담한 담론, 대담할까? 요즘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불안하시고 또 경제나 사회적으로 여러 이슈가 생기다 보니까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정신건강, 도파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배종빈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활력 있는 일상을 꿈꾸는 정신과 의사 배종빈이라고 합니다. 작년, 재작년 두 권의 뇌과학책을 발행을 했고요. 올해는 배종빈의 일상뇌과학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대담의 채널을 좀 보셨다고 들었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편이 뭐였어요? 최근에 이제 그런 난임,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그런 분들이 이제 겪는 고통, 힘든 부분들이 좀 와닿아서 기억에 남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종빈님이 아프거나 마음이 어려운 분들을 많이 만나시니까 좀 더 그럴 것 같은데 또 궁금한 건 정신건강을 공부하셨잖아요. 종빈님은 정신건강 어떠세요? 많은 분들이 정신과 의사 하면은 정신건강이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삶이 힘듦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비슷하군요. 네, 네. 저 역시 불안하고 한때는 정말 무기력했을 때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경험들이 실제 진료할 때는 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힘듦을 알기에 저분들의 힘듦이 사실 공감이 되고 도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 역시 한 사람으로서 힘들고 어렵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무기력할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위로가 될 것 같아요. 누구나 지금 다 힘든 게 있다, 그런 게 이상한 게 아니다 라는 건 되게 중요한 포인트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종빈님이랑 영상을 하나 볼 텐데 먼저 보고 시작을 할까요? 네. 왜 저래? 나 뭐 하려고 했지? 내 친구가 풀코스 완주를 했다고? 오랜만에 뛰니까 너무 힘들다. 오늘도 제대로 끝낸 게 없네. 나는 뭐가 문제일까? 지금 영상 보셨는데 사실 많은 분들의 일상과 비슷한 모습이잖아요. 보시면은 이런 무기력감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이런 것들을 사실 본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무기력은 나의 문제야, 의지가 부족해서 내가 게을러서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무기력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현대사회에 너무나도 많아요. 이렇게 많다는 것은 사실 개인의 문제보다는 이 사회의 문제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무기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런 현대인들의 무기력감을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어떤 게 원인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기력에 대처하는 자세를 좀 조언해 주신다면. 무기력은 사실 그 무기력을 일으키는 원인을 잘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영상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무기력할 뿐만 아니라 무언가에 사실 중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독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도파민 중독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볼 텐데, 그럼 도파민 중독이란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행위나 물질에 중독이 되는 것을 사실 얘기를 하는데요. 도파민 중독은 의학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사실 도파민은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물질이에요. 도파민은 생존에 필요한 중요한 자극에 반응을 해가지고 분비가 돼서 우리의 각성도를 높이고 주의력을 높이고 기력을 높이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네. 원시인 2명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이 둘이 나무 위에 걸린 사과를 발견을 했어요. 네. 한 명은 그걸 발견하자마자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서 각성이 되고 집중력이 올라가고 기력이 올라가요. 네. 한 명은 그런 반응이 안 일어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둘 중에 누가 사과를 얻었을까요? 첫 번째 분이겠죠. 그렇죠. 네. 결국 이 도파민이라는 것은 생존에 필요한 자극에 반응해서 우리 뇌를 활성화시켜서 그 보상을 획득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동기부여를 주는 호르몬 같은 성격이네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뭔가 움직임을 이끌어내는. 네. 저도 사실 도파민 하면 뭔가 중독이 떠오르고 쾌락적인 어떤 그런 거를 많이 떠올리는데,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삶의 근원적인 맞습니다.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가 무언가 좋은 거, 보상을 기대할 때 나오는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과거에는 이런 도파민이 분비되는 상황이 아주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도파민을 분비하는 요인들, 물질들이 너무나도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도파민 과잉 상태가 되고 이를 도파민 중독이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파민 중독이 제일 많이 되는 게 요새 어떤 아이템들이 있을까요? 사실 그거는 정말 다양하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담배, 술 이런 것들에 중독돼 가지고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양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어떤 걸로 많이 바뀌었어요? 뭐 자극적인 영상들, 아, 자극적인 음식들, 쇼핑 이런 것들에 의해서 도파민 분비가 유발이 되고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최근의 트렌드라고 할 수가 그쵸. 있고요. 네. 문제는 과거에는 우리가 술, 담배는 안 좋다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스마트폰 사용, SNS, 뭔가를 사는 거, 마시는 걸 먹는 거는 이게 과연 안 좋은 걸까라는 사실 문제의식이 별로 없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더 어떻게 보면 쉽게 중독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채널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은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일상의 스토리들, 전문가들을 모시고 ESG라는 다양한 영역을 좀 다루고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많은 아이템이나 다양한 것들이 무분별하게 너무 많아졌고 쉽게 접근이 가능하니까 점점 더 심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실제로 앞으로도 좀 도파민 중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인가요? 점점 뭐 그런 연구들이 계속 나오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 도파민 시스템이 이런 도파민이 과잉 분비가 되는 상황에서 무한대로 나오고 도파민 시스템이 계속 건강하게 유지가 된다면 괜찮을 텐데 문제는 이런 도파민 과잉이 반복이 되면은 점점 도파민에 대한 반응이 줄어들고 도파민 시스템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네, 들어볼게요. 우리 이제 어두운 곳에 있다가 밝은 곳에 나가면 어떻게 되죠? 일단 눈 뜨기가 힘들고요. 네. 처음엔 잘 안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겨우겨우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두웠던 때가 사실 이제 과거의 우리의 인류의 삶에 해당하다고 합니다. 그때는 사실 이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오는 상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거기에 적응해서 살게 됐죠. 네. 그런데 요즘 시대에서는 이런 도파민이 분비되는 상황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뇌가 거기에 적응을 하게 됩니다. 이제 웬만한 도파민 분비로는 일상 속에서 이런 정상적인 도파민 역할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상황 속에서 좀 어렵고 힘들고 무기력해짐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상에서 그 자극을 못 느끼는군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종빈님이 느낄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좋은 팁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 중독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술, 담배는 우리가 돈을 주고 사야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극적인 컨텐츠 시청을 봤을 때는 우리가 그런 것을 할 때 뭔가를 잃어버린다는 문제의식을 갖는 경우들이 적습니다. 내가 이거 재밌게 봤으니까 이걸 보면서 유익한 정보를 얻었으니까 생각하면서 만족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거에 많은 시간을 뺏기게 되고 많이 보면 볼수록 사실 우리의 도파민 시스템 기능이라든지 인지 기능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사실 이제 문제의식을 갖는 게 사실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좀 더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것들을 보려고 하는 습관,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물질이게 되는데 자극적인 것을 통해서 얻느냐 혹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러운 도파민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의 삶이 달라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 잠재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가 우리같이 자극적이지 않은 채널이 잘 없어요. 이렇게 본연의 맛을 살리는 채널이 잘 없거든요. 네. 종빈님은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지금 도파민 상태가 어떠세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 2년 전에는 도파민 시스템 기능이 제가 봐도 좀 많이 떨어졌다고 느꼈습니다. 어떤 때가 있었냐면은 퇴근을 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었어요. 그냥 안마의자에 누워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웹소설을 보는 걸 참 좋아했었는데요. 수십 분, 수시간을 웹소설을 반복해서 듣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거 할 때는 그나마 내가 이게 집중이 되는데 일상에서 내가 살아갈 때 환자분들을 진료한다든지 가족들과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너무 하기 싫고 미루고 피하고 싶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결국엔 도파민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무기력까지도 연결이 되는 건데 맞습니다. 그거를 뭐 극복 나아졌던 계기가 있으셨어요? 결국 이제 자극적인 것에 반복돼서 노출이 되다 보면은 결국 이제 도파민 시스템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많은 분들이 갑자기 중단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이제 술, 담배 끊었지. 안 먹고 핸드폰 더 이상 안 할 거야. 유튜브 안 할 거야. 문제는 그나마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집중을 하고 기력이 유지가 됐던 분들이 갑자기 끊게 되면은 굉장히 우울해져요. 굉장히 무기력해져요.
삶의 활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이래가지고는 삶을 살 수가 없어, 나 그냥 예전처럼 살래 해가지고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많기는 해요. 요요 현상 같은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극을 점차적으로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야, 우리 채널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겠는데요? 유튜브에 굉장히 자극적인 채널들 많은데 그런 것들을 조금 내가 흥미나 관심이 있는 단단한 영상 쪽으로 바꿔본다든지 청각적인 듣는 것만 해본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갑자기 이런 자극의 강도를 확 낮추기보다는 점차 줄이는 것 역시 도파민 중독으로 또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종빈님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도파민 중독 증세가 있는 분들도 꽤 있나요? 환자분들의 한 60~70%가 20대에서 40대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도파민 중독을 보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도파민 중독인 걸 알고 오세요? 아니면 와보니까 그런 거구나 느끼세요? 내가 도파민 중독이 있어요 라고 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두 가지 증상을 호소를 하시면서 오세요. 첫 번째는 주의 집중력이 떨어졌다. 내가 뭔가에 집중하기 어렵고 뭔가를 하더라도 내가 이제 금세 그만두게 된다. 두 번째는 사실 이제 우울하고 무기력하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할 힘이 없고 활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 잔잔하게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환자분들의 도파민 시스템 기능이 떨어져서 오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독 물질을 하게 되면은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서 내가 이렇게 집중이 잘 되네, 혹은 기력이 생기네,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그분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것이 마치 해결책인 양 좀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증상을 개선시킬 뿐 그런 것들을 멈추게 되면은 다시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사실 개인만의 문제는 아니고 구조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라고 하셨는데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체계가 있나요? 이렇게 스마트폰이 보급된 지가 시간이 별로 많이 지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는 사실 부족한 상황이고 사회적 논의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서구권 국가들에서는 사회적인 대응책 마련이 있는 상황인데요. 영국인가요? 영국도 외로움 장관? 외로움부 장관? 뭐 이런 게 있대요. 문제는 아쉽게도 우리 사회는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심도 있는 논의라든지 구체적인 법 제정은 조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특히 강조돼야 되는 군이 바로 이제 청소년 군입니다. 이런 청소년기에는 즐거운 걸 찾고 싶은 욕구가 확 올라가는 시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고 재밌고 신기한 거를 찾고 싶은 욕구는 큰데 비해서 이런 그것들을 조절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한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년기에는 술, 담배를 제한을 하는데 아쉽게도 이런 스마트폰이나 SNS 사용에 대한 제한은 없는 상황이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보고한 2024년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조사를 보면은 청소년의 약 40%가 스마트폰에 과의존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인 거죠. 어쨌든 이제는 굉장히 개발을 많이 했고 경제적으로 선진국이나 다름없는데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좀 관리 체계가 잘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조심스럽게 한번 또 얘기를 하고 싶네요. 제가 Q&A를 좀 준비해 봤는데 몇 가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신 질문을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울할 때 정신건강의학과 그리고 신경과 중에 어디를 가야 되냐 이런 궁금증 가신 분들이 많아요. 어디를 가면 됩니까? 보통 이제 신경과에서는 우울증을 단독으로 진료를 하거나 치료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하면은 정신과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요. 쇼폼 중독 10년차 제 뇌도 다시 회복될 수 있나요?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의 고민일 것 같아요. 뇌는 항상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노력에 따라서 뇌는 변화하기 때문에 뭐 10년 동안 쇼폼에 중독이 되셨더라도 우리가 이런 거 자극을 줄이고 노력을 하면은 회복을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아쉬운 거는 이런 중독의 기간이 길거나 중독의 정도가 심할수록 회복이 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회복이 될 수 있지만 사실 조금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할 수 있다 라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해소용 쇼핑도 나쁜 도파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뭔가를 사면은 기대하게 되죠. 이런 기대감이 사실 우리에게 도파민 분비를 유발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내가 기분이 너무 나쁜다든지 내가 너무 무기력하다든지 이럴 때 기분 해소용으로 이런 쇼핑을 하시는 분들이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들이 사실 문제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쇼핑을 반복할 수밖에 없고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분 전환을 위한 쇼핑보다는 내 삶에서 활력과 기대감을 주는 쇼핑을 하시는 거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종빈님과 함께 도파민 중독에 대해서 그리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어떤 우리들의 노력과 고민이 필요할지를 얘기 나눠봤는데요. 종빈님 어떠셨나요? 저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도파민을 활용해서 더 지속 가능한 삶을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네. 건강한 사회를 위한 대담한 담론, 대담할까? 대담했다. 네, 감사합니다.